자, 그쪽에 14번. 두 분수 14분의 13과 88분의 6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을 곱했더니 두 분수가 모두 다 유한소수가 됐답니다. 이때 n값이 될 쓴 것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하는 건데 14분의 13 그 다음에 88분의 6 근데 14분의 13은 약분이 안 되죠? 근데 88분의 6은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먼저라고 했죠? 이거 2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44분의 3. 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분수에다가 내가 똑같은 자연수를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자연수를. 그랬더니 얘도 답은 유한소수, 얘도 답은 유한소수. 둘 다 유한소수로 나오더라. 과연 어떤 자연수를 곱해야 둘 다 공통적으로 유한소수가 됩니까? 라고 하면 처음에 있는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유한소수가 되려면 첫 번째 기하분수로 바꾸죠. 분모 문제를 모두 다 약분한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소인수 분해하나요? 모를 소인수 분해한답니다.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그 소인수가 뭐와 뭐? 2 또는 5가 있으면 이건 유한소수. 그다음에 그 외에 소인수가 있으면 그때는 무한소수 중에도 분수니까 순환소수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건 모두 다 지금 유한소수가 된다는 뜻은 약분을 한 상태라면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라는 얘기잖아요. 2 곱하기 7분의 13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11분의 3 그럼 이걸 둘 다 유한소수로 바꾸려면 여기는 뭘 곱해야 되죠? 7의 배수를 곱해야 되죠. 7이나 14나 21 같은 걸 곱해서 여기는 7을 약분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의 배수를 곱해야 돼요? 11의 배수. 근데 위에 곱하는 숫자와 아래에 곱하는 숫자는 똑같은 n이라는 자연수였죠. 그럼 그 이 n의 정체는 7의 배수인 동시에 11의 배수니까 뭐의 배수예요? 77의 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77의 배수니까 77, 그 다음은 154,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네, 77이 정답이었다. 그런 거죠.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핵심이었잖아요, 사실은. 이쪽 단원이 뭐를 배우는 파트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유리수를 배우는데, 중1 때 정수를 배웠죠. 중2 때는 유리수 중에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배웁니다. 근데 그 정수 아닌 유리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무슨 소수?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도 유리수에 포함되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유한소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배웠잖아요? 어떤 분수를 보고 이게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오 그러면 약분을 한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고 그 소인수가 2하고 5가 있으면 유한소수, 그 위에 있으면 순환소수. 그럼 이제는 순환소수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0.3 땡땡땡 하면 그거는 순환한지 안 하는지 표현이 좀 애매하지. 그래서 일정 마디까지는 써줘야 돼요. 순환소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적당한 소점 뒤에 적당한 최소한 한 두세 자리 정도를 써주고 땡땡땡을 처리해야 이게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뭐 아까 말한 0.3 땡땡땡 이러면 3이 반복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표기법은 소점 뒤에 자릿수를 적당히 최소한 3, 4자리는 보여줍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순환소수를 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포함되죠? 그럼 당연히 이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 조금 이상해요. 조금 이상해. 예를 든다면 0.3에 점 찍혔어요. 그럼 이게 순환소수죠? 그럼 이 숫자는 0.3, 3, 3, 3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분수로 표현하죠? 3분의 1 아니 10분의 3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10분의 3? 소점 첫째 자리면 10분의 3인데 이건 소점 두 번째 자리도 있잖아.
그럼 100분의 33? 근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인데? 그럼 1000분의 33. 소수점이 끝이 없네? 소수점이 끝이 없다는 얘기는 분모를 끝없이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대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분명히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이게 분수로 표현이 힘들죠? 말했지만 다시, 소수점 첫 번째면 10분의 3, 두 번째면 100분의 33, 세 번째면 1000분의 33. 그럼 분모의 자리가 그러니까 소점 끝에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분모의 자리가 10, 100, 1000인가 나타날 텐데, 소점 자리가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모의 자릿수를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책에 나온 이 방법. 첫 번째, 좀 글씨가 작아서 선생님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만약 0.7에 7이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있어요. 그 수를 분수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수가 분수로 나타내질 텐데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x라고 한번 써봅시다. 어떤 분수가 있을 텐데 모르는 것 뿐이니까 x라고 쓰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숫자를 적당히 순환 마디가 적당히 몇 번 보이도록 나열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지금 소점 뒤에 자리가 몇 자리 있죠? 순환소수의 첫 번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소점 뒤에 한 자리가 있죠. 그 순환 마디가 지금 한 마디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이 한 마디를 앞으로 소수점 앞으로 당겨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10을 곱해서 내려옵니다. 양변에 10을 곱해요. 그럼 x에 10을 곱하면 10x가 되죠? x에 10을 곱하면 10x죠? 우변에 0.777에다 10을 곱하면 7.777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아래 있는 식에서 10x다. x 빠졌죠? 여기가 2번, 얘가 1번으로 본다면 2번에서 1번을 뺍니다. 그럼 좌변 10x에서 x를 빼면 9x가 남고 우변 7.777에서 0.777을 빼면 7이 남겠죠. 뒤에 소수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다고 보는 거니까 7. 따라서 양변을 9로 나누면 x는 그러면 아까 이거를 분수로 표현할 방법이 좀 막막했었는데 이런 방법을 쓰니까 분수로 금방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0.7에 7이 반복되는 순환소수는 9분의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나오는 건 9분의 7인데 그 계산적으로는 9분의 7인데 실제로는 그 순환소수가 젖을 넘지 못하는 거죠. 아니 계산상 9분의 7인데 실제로 9분의 7이에요. 근데 그 형이 0.95를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9분의 7을 이거 한번 나눠봐. 7 나누고 9 하면 0. 이 뭐가 나오죠? 7, 7, 9, 63. 7, 7, 9, 63. 7, 계속 7이 나와요. 0.95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 1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0.95는 1입니다. 그 1을 숫자를 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좀 긴데, 사실 수업적인 내용과는 좀 약간 좀 멀어져서. 근데 나중에 중3을 배우면 실수는 연속성이라고 배우거든요. 실수의 연속성. 실수는 어떤 실수와 어떤 실수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하고 이 수 다음에 이 수가 나오려면 그 안에 있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이 숫자 다음에는 이 숫자가 바로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네가 말한 대로 예를 들어 이게 1이야. 근데 너는 이거 1보다 그럼 0.99999는 1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럼 0.99994와 1 사이에 어떤 실수값이 존재해야 된다는데 그럼 네가 생각해 이거보다는 크지만 이거보다는 작은 수가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그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혹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을 3으로 나눠 거기다 다시 3을 곱해. 그럼 얼마가 되죠? 1이요. 1이 되죠.
그렇잖아,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봐봐. 3분의 1을, 이게 1 나누기 3은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3333이 됩니다. 네. 거기다 3을 곱하면 0.999가 되겠죠. 그게 1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건 논외인데, 교과 과정은 아니거든, 사실은요. 근데 이건 나중에 뭐 계산상 가끔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해요. 어떻게 0.999랑 1이 같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0.999는 1보다 작지 않나요? 0.999는 1에 매우 가까운 숫자지 1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극한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0.999를 자꾸 학생들이 극한이라고 생각해. 1이 아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0.999는 그냥 1이야. 수학적으로 그냥 1인 겁니다. 1에 가까워지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1이에요. 극한은 나중에 따로 배울 건데, 그래서 만약 이런 내용을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0.999와 1 사이에 어떤 수가 존재하면 0.99는 1보다 작은 숫자인데 0.999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수는 같은 거며, 혹시 그걸로 좀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을 3으로 나누고 곱하기 3하면 답은 다시 1이므로 여기를 계산해보면 3분의 1이 나오고 3분의 1은 0.333이죠. 여기다 3을 곱하면 0.999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규칙상 이게 1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연습할게요. 0.23에 2, 3이 반복되는 순환속수가 있어요. 그럼 이 수를 분수로 바꾸시오. 그러면 이 수를 x라고 둡시다. 그럼 그 x는 0.2323 이렇게 되겠죠. 일단 먼저 느렸어야 됩니다. 조금 순환마디가 좀 보이도록.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뭘 곱해야 될까요? 순환마디 한 마디가 앞으로 가게끔 곱해야 되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 그렇죠. 100을 곱합니다. 그럼 x에 100을 곱하면 100x가 되고 우변에 0.2323에 100을 곱하면 23.2323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아래에서 위를 빼요. 100x에서 x를 빼면 99x가 되고 23.2323에서 0.2323을 빼면 23이 남겠죠. 양변을 99로 나누게 되면 드디어 저 0.23에 23이 반복되는 순환소수인 그 x가 99분의 23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요. 이거 앞쪽에 지금 칸 나눠놨잖아요. 앞쪽과 뒤쪽을 보면 둘 다 순환소수인데 왜 이게 구분해서 나눠졌냐면, 요즘은 이 단어를 안 쓰긴 하는데 앞쪽에 있는 순환소수는 순순환소수라 불러요. 뒤쪽에 있는 순환소수를 혼순환소수라 부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순순환소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0.23, 23, 23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반복이 되죠. 근데 혼순환소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반복이 안 돼요.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를 제외한 다른 데서부터 반복이 되고 있는 게 혼순환소수인데, 순순환소수는 계산이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0.123에 만약 1, 2, 3이 반복돼요? 이 수를 x라고 했어. 그럼 얘는 몇 x가 필요하죠? 처음에는? 1000x가 필요해요. 소수점 뒤에 자리가 세 자리 있잖아. 순환마디 세 개를 앞으로 다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1000x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뭘 빼야 됩니까? 1000x에서 자기 자신의 x를 빼요. 항상 규칙 이거야. 순환마디를 보고 순환마디의 자릿수만큼 10의 거듭제곱 1000x를 곱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 x를 빼게 되면 이거를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관계식이 나온다. 각각 학교 시험에 이거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식을 구하시오. 1번 10x 빼기 x, 2번 100x 빼기 x, 3번 뭐 1000x 빼기 10x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골라야 되는 거지. 아, 이게 답입니다 라고 이제 골라내야 돼요. 근데 혼순환소수는 안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필요해요. 첫 번째, 일단 저 수를 x라고 쓰죠. 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1번, 이 숫자를 적당히 순환마디가 보이도록 느려 쓰죠. 두 번째, 여기다가 뭘 곱했나요? 순환마디의 마지막 자리가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앞으로 밀어줘야 되죠. 그럼 몇 x를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을 곱해야 돼. 100. 4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100을 곱하면 100x가 되잖아요. 근데 100x를 앞에 100을 곱했더니 이게 뭐가 되냐면 14.444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리가 완벽하게 맞지를 않아요. 누구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이 반복되지 않는 일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 자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복되지 않는 자리를 다시 앞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럼 또 다시 1번에서 또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다시 10을 곱해서 1을 앞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10x는 1.4444가 돼서 2번에서 1번을 빼는 게 아니고 3번에서 2번을 빼야 돼요. 그러면 90분의 14. 그럼 죄송합니다. 2번에서 3번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2번에서 1번을 빼는 게 아니고 2번에서 3번을 빼는 겁니다. 그럼 100x에서 10x를 빼게 되면 90x가 되고 1.444에서 1을 빼면 1.444를 14.444에서 1.444를 빼면 13이죠. 이렇게 14 빼기 1. 따라서 저 순환소수인 x는 x가 누구죠? 0.14에 4가 반복되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90분의 13인데 일단 선생님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죠. 물론 필요하면 약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약분 안 했다 해서 너도 약분 안 하면 안 돼. 넌 약분해야 됩니다. 나중에 서술형 답지 쓸 때 약분 안 하면 또 감점 나가니까 약분을 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자, 한 번 더. 0.2765에서 65가 반복이 돼요.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 수를 x라고 했는데 이 수를 분수로 바꾸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x라고 쓰고 얘를 적당히 순환 마디가 보이도록 이렇게 느렸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두 번째, 순환 마디 끝마디까지 앞으로 다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자리 앞으로 가려면 몇 x? 만 x가 필요해요. 만 x는 2765.656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겨줬더니 소점 D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얘는 6565로 가는데 얘는 276565로 가잖아. 27이 필요 없죠. 27의 자리가 안 맞아요. 그러므로 다시 1번에서 얼마를 곱해서? 순환 마디가 없는 27을 앞으로 당겨주기 위해서 100x를 계산합니다. 100x는 27.656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에 3번을 빼는 거죠. 만 x에서 100x를 빼면 9900x는 2765에서 27을 뺀 값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저 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그 값은 9900분의 2765 빼기 27을 직접 계산하신 다음에 약분이 되면 약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귀찮아서 이거 안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이거에서도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은 계산 마무리하시고 필요하면 약분하시고 그렇게 정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할 시간이 없어서 2번의 맨 끝에 있는 5번, 4번의 맨 끝에 있는 5번 이거 두 문제를 좀 해봅시다. 2번의 맨 끝에 5번, 4번의 맨 끝에 5번 이렇게 두 문제.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시오. 그러면 x라고 쓰시고 느려 쓰죠? 3.14242 느려 쓰신 다음에 여기에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앞으로 당겨줘야 되니까 몇 x? 1000x 그러면 314.4242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복되지 않는 한 자리 소점 D가 중요합니다. 앞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점 D에 있는 한 자리 앞으로 당겨줘야 되니까 10x를 계산해요. 그러면 1.4242 이렇게 되면서 이제 뒷자리가 맞죠? 위에서 아래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럼 1000x에서 10x를 빼면 990x는 314 빼기 1 따라서 x는 990분의 314 빼기 1 정답은 990분의 313이겠죠? 약분되면 약분하시고 안 되면 놔두시고 뭐 그러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이제 그 뒤에 보면 요 단원에 이러고 나서 요 단원 뒤에 보면 이제부터는 순환소수 좀 빨리 분수로 바꾸는 방식인데 잠깐 보세요. 선생님 아까 이게 할 때
이거 숫자를 일일이 다, 이건 지웠구나. 이거 뒤는 좀 지웠네요. 네, 어차피 지웠으니까. 네. 와. 와. 뭐 왜요? 이게 바로 관성임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 하냐면, 좀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시험엔 이런 게 직접적으로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서술형에서는. 하지만 학교 이제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2.4756에서 756이 반복되는 이런 순환소수가 있어요. 이 수를 x라고 했을 때 다음 수를 분수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관계식을 구하시오. 1번 100x-x 2번 1000x-x 3번 -x-x 4번 -x -10x 5번 -x -100x 어떤 게 적당해요? 4번. 그렇죠? 만x를 계산한 이유는 처음에 소점 뒤에 순환마디 끝자리가 몇 자리 있는지 보고 4자리가 있기 때문에 0, 4개, 만x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뒤에 빼는 거는 반복되는 마디가 만약에 반복되지 않는 마디가 있으면 그 마디 수만큼 10의 거듭적으로 곱해야 되니까 네, 4번이 제일 적절합니다. 이렇게는 시험에 출제되는데 막상 이런 방식으로 객관식 문제나 보기 문제를 풀진 않겠죠. 이게 좀 귀찮으니까. 그럼 좀 빨리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 0.12에 1, 2가 반복되는 순환소수를 우리가 분수로 바꿔보면 이걸 x라 더 썼죠? 그럼 몇 x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100x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12.121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순순환 소수잖아요. 첫 번째 소수 첫째 자리부터 반복되는 그럼 그냥 x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0.1212 이렇게 0. 잘못 썼죠? 0. 네. 아 맞네요. 1212 이렇게 썼고 얘는 1212 이렇게. 그럼 100x에서 x를 빼면 99x가 되고 12 따라서 x는 99분의 12 이렇게 됐었죠. 됐니?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앞으로는 이걸 보면 빠르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죠? 그러면 계산법상 보니까 결과를 보고 유추하는 겁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답이 1, 2가 반복되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더니 답이 이렇게 되네? 왜 그렇지? 보니까 어차피 이 숫자가 1을 넘지 못했으니까 1보단 작은 분수일 텐데 소수 뒤에 점이면 소수 뒤에 있는 자리가 몇 자리예요? 2자리. 그럼 분모도 2자리야. 분모도 2자리. 근데 둘 다 반복되니까 그 반복되는 2자리는 9를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소점 첫째 자리부터 반복되면 이 소수점을 지워내고 남은 숫자 점 빼고 0, 1, 2 0, 1, 2를 마치 자연수 쓰듯이 이렇게 갖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0, 1, 2니까 앞에 0 빼면 1, 2 그래서 정답은 99분의 12가 되는 겁니다. 다시 0.123에 1, 2, 3이 모두 반복되는 순환수를 분수로 바꾸시오. 그러면 몇 분의? 소수점 뒤에 자리가 몇 자리예요? 3자리. 그럼 분모도 몇 자리야? 3자리야. 근데 점이 몇 개 찍혔죠? 3개. 3개 모두 다 반복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반복되는 숫자의 분모에는 다 못 써요? 9를 쓰면 됩니다. 999. 그리고 소수점 이거 싹 지워내고 남은 숫자 0, 1, 2, 3을 자연수 쓰듯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혼순환 소수일 때잖아요. 0.123에 3이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1000x에서 10x를 뺐겠죠? 100x를 뺐겠죠? 그럼 1000x면 123.123 123.333 이렇게 될 텐데 100x를 계산했더니 12.333 그래서 위에 자리를 빼게 되면 900x는 123 빼기 12 따라서 x는 900분의 123 빼기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쓴 결론을 보니까 이게 혼술한 소수일 때는 이걸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가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소점 뒤에 자리가 몇 자리? 세 자리. 그럼 분모의 자리도 세 자리인데 점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두 개는 점이 없다는 얘기는 두 자리가 반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복되는 자리를 9를 쓰기로 하고 반복 안 되는 자리는 결론은 0을 쓰기로 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빨리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복되는 거 하나, 반복 안 되는 게 두 개니까 0 두 개 9 하나. 근데 0, 0, 9 쓰면 이건 세 자리가 아니고 한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점이 찍혀있는 9를 무조건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9, 또 점 두 개 없으니까 0, 0 쓰고 아까랑 똑같이 이 소수점 점 지워내고 남은 수를 마치 자연수인 것처럼 쓰면 돼요. 0, 1, 2, 3 그럼 1, 2, 3이죠. 빼기 반복 안 되는 두 자리를 이렇게 빼냈다는 얘기지. 그런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게 없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답을 보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식을 그냥 추론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0.4789에 9가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분수로 바꾸시오. 그러면 소점 뒤에 자리가 몇 자리? 4자리. 소점 뒤에 자리가 4자리. 그럼 분모도 4자리. 근데 점 하나, 남은 점 없으니까 9 하나, 0 3개. 괜찮아요? 그럼 소점 지우네요. 4789 한 다음에 빼기 47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물론 계산은 하시고 약분 되면 약분까지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선생님은 계산 규칙만 보여드린 거니까. 그럼 좀 다른 거 해볼까요? 1.475에 475가 반복이 돼요. 이걸 분수로 바꾸시오. 그러면 어떻게 쓰죠?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소점 뒤에 자리가 몇 자리? 세 자리. 근데 셋 다 반복되죠? 그럼 뭐라 써야 돼요? 999로 씁니다. 그리고 소점은 지워내고 자연수 쓰지 써요. 그러면 얼마 써야 되죠? 1475 이렇게 쓰는데 빼기 할 때 어쨌든 소점 뒤에 자리가 반복되긴 하지만 나중에 뺄 때 분명 1이 위에 이 앞자리 3개를 뒤로 당기면 1475에서 1.475를 뺄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빼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1이 1475에서 이렇게 뺄 셈이 되겠죠. 그래서 소점 지워내고 자연수를 쓰되 반복 안 되는 자리가 있으면 이럴 때는 소점 앞이라더라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2.693에서 93이 반복이 돼요. 분수로 바꾸시오. 그러면 얼마죠? 이건 어떻게 돼요? 분모는 몇 자리? 세 자리. 뭐라 써야 돼요? 990분의 하나가 반복이 안 되잖아. 990분의 소점 지워내면 2693에서 뭘 빼내야 되죠? 아니에요. 두 개 다 반복이 안 되잖아. 26이 반복이 안 되니까 26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나요? 무슨 말이지? 어떤 규칙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처리할 수 있고, 밑에는 4번 같은 경우는 이건 별표 쳐놓으세요. 4번. 이 큰 4번.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OX인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맞는 거 틀린 거를 고르는 그런 문제겠죠. 다음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4개 다 먹고 하나 틀렸는데 그 하나를 잘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하셔야 됩니까? 이거 써놔야 됩니다. 그냥 풀면 안 됩니다. 그냥 풀면 생각보다 잘 틀립니다. 아는데도 잘 틀려요. 뭐 써야 되냐면 이거 써야 돼요. 유리수는 뭐로 나누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눈다.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정수는 뭐로 나누죠? 양의 정수 플러스 자연수 0 음의 정수 마이너스 자연수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 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지는데 무한소수 중에서 뭐만? 순환소수만 유리수에 포함되고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에 포함되질 않지만 어디에 포함돼요? 무한소수에는 포함됩니다. 이렇게 점선 표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까지만 유리수예요. 얘는 무한소수에는 포함되지만 유리수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뺀 거죠.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대표적인 게 파이, 그 다음에 뭐 1.2734 땡땡땡 이런 것들 있죠. 반복 없이 그냥 땡땡땡 처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이걸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모든 유한소수는, 여기를 말하죠. 모든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랑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큰 범위고 뒤로 가면 갈수록 범위가 작아지는 거니까. 작은 거는 큰 거라 말할 수 있어요. 아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말할 수 있잖아. 작은 범위는 큰 범위라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큰 범위를 작은 범위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은 아산 사람이다. 아닐 수 있잖아. 유리수는 정수 아닌 유리수이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얘기죠. 정수도 있으니까. 근데 유한소수는 유리수에 포함되니까 맞는 면이고,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습니까? 모든 붙으면 우리가 왠지 좀 의심스럽잖아. 근데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맞나요?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에 포함됐고, 그 무한소수 중에 정수 아닌 거에, 걔는 다시 유리수에. 맞는 말이에요. 모든 무한소수면 이거 둘 다 말하는 거죠?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것. 걔는 다 유리수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순환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맞다. 여기.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지 않는 거는 유리수가 아닌 게 있다. 다음 5번. 순환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는 2 또는 5뿐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반대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유한소수가 그렇죠. 순환소수가 아닌 유한소수가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뿐이고, 이건 유한소수에 대한 설명이고, 순환소수는 2, 5 말고 그 외에 다른 소인수가 껴있어야죠. 이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은근히, 이건 비교적 그냥 간단한 보기고 좀 더 복잡한 것도 꽤 많아요. 나중에 연습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자, 과제는 여기 목요일까지 일단 과제인데 지금 세영이 없는 상태라 과제를 많이 줄 수는 없고, 일단 15페이지까지 과제를 드리고, 좀 전에 드렸던 프린트 있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쓸 거냐면, 이제 이게 추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집에서 복습용 있죠? 복습용 프린트인데, 일단 오늘 이거 지금 내드린 과제 다 푸시고, 나머지는 지금 과제, 복습용으로 드렸던 거는, 프린트는 그냥 짬날 때 좀 미리 풀어두세요. 어차피 이건 나중에 또 과제로 가야 되거든. 주말 과제로 갈 겁니다. 근데 미리 풀어두시면 주말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억지로 풀라는 게 아니고, 시간 남으면 좀 더 먼저 풀어두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효은이는 빨리 감기 나왔고.